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찾았을 때조차도 공식 행사장 정도만 공개했을 정도로 반도체 공장 내부 생산 시설은 특급 비밀입니다. 장비와 공정을 보면 전문가들은 대략 기술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반도체 공장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70쪽이 넘는 지원금 신청 공고문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이 한 문장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국 정부의 생산 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상식 밖의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은 사진 한 장밖에 나가선 안 되는 최고 보안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경쟁 기업이 보게 되면 삼성이나 SK의 반도체 제조법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공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부 영업 비밀이란 말이야. 뭐 단순하게 공장의 장비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독소 조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서에 반도체 원료와 생산 장비를 뭘 썼는지 상위 10대 고객은 누구인지 적어내야 합니다. 받은 보조금을 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보조금의 75%까지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22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3조 4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큰 수익을 올린다면 직접 손을 쥐는 보조금은 1조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정보를 밝히고 심지어 이익이 났을 때는 환원을 할 돈이면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 그까지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긴 공고문에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친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동맹국 반도체 기업을 오히려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 미국이 주도하는 일이어서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사정은 모르고 자랑만 했습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 얘기했다죠? 네, 민주당 하원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South Korea asked them why were they investing in America. You know what they said for real, the CEO? Because you have the best workers in the world and it's the most secure investment I can make anywhere in the world. We made it clear to folks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CHIPS program, you also have to provide for child care for your employees. 예, 초과 수익 환수, 보육시설 설치 등 반도체 생산과 무관한 조건을 내세운 걸 다시 강조한 건데요. 원래 당내에서 입법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기는 했지만 마치 먼저 투자하고 싶다는 한국 기업의 요청에 미국이 마지못해 조건을 걸고 응해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예, 마치 그래서 보조금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기류 같은데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 때와 좀 비슷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처럼 미국이 자국 이익만 우선 챙기고 동맹의 입장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재현되는 건가 우려되는 분위기인데요. 뉴욕타임스는 거의 70조 원을 들이는 반도체 지원법 자체도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없는 정책 여러 개를 덧붙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조건 탓에 장차 기업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의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거지 중국의 중앙통제식 계획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산업이죠. 또 이 부분 한미동맹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좀 더 문제점을 짚어볼 텐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네. 우리 공장을 수시로,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반도체 생산에 국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도체가 다 첨단 기술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도체 기업에게 기술은 경쟁력 그 자체죠. 절대적인 겁니다.
실제 이 첨단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엄청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삼성전자에 얼마 전에 강연을 갔었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USB를 놓고 3주 정도를 반출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그만큼 보안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명분을 소위 국가안보시설, 예. 국방부에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명분 하에 이 기술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독소 조항인 것이고, 그러면 기술 유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뭐 주요 보안, 그러니까 네. 국방부에 납품하는 반도체는 보안이 필요하니까 네,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공장이 보안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겠다, 뭐 이런 명분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핑계 대고 와서 기술이 어떻지? 라고 엿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업체들이 우려하는 건 예, 중국 공장에서의 투자 확대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요, 50억 줄 테니까 중국에 공장 짓지 마라. 병주고 약주고죠. 예.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국 시안 공장 있지 않습니까? 낸드 생산량의 총 40%가 그곳에서 발생하고요.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중국 우시 공장이 있는데 예. 역시 D램 생산량의 40%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수요가 일어날 때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단행해야 그 시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럼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제품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챗 GPT 열풍이지 않습니까? 예,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것으로 추가적인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제품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말 그대로 중국의 생산 기지를 잃게 되는, 시장 자체를 잃게 되는 현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좀 더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얘기여서 네.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면 스마트폰이 점점 최신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최신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줄 테니 중국 공장에 최신 설비를 갖다 놓지 마라. 네. 그럼 최신 반도체를 못 만들고 네. 그러면 중국은 낡은 공장이 돼서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제품을 팔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심각한 일인 거고요. 가장 최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대상국에게 예. 반도체를 미래에 팔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간에 끼어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조건들이 다 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치사해서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안 받자니 지원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예.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 2024년이면 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총 설비 투자액의 대략 5에서 15%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예. 계산해 보면 대략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출이나 보증까지 합하면 59억 달러가 되니까요. 이 독소 조항에 귀결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보조금을 안 받겠다.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를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네, 괜히 찍히면 이것저것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이 이 부분이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미국이 뭐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족쇄가 좀 채워지는 건데 우리 네. 경제에도 그러면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특히 안타깝게도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예, 근데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1년째 연속이고요. 무역수지 적자 규모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출 악화, 대외 거래가 악화된 그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에서 20%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까지 다 합해도 11%밖에 안 돼요. 예. 반도체가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 2월 마이너스 42.5%로. 지금 화면에 네.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입니다. 많군요. 예. 그냥 단적으로 높습니다.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전체 반도체 수출액에서 대략 41.1%가 중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7.7%가 미국으로 가는데 예. 그러면 중국의 시장을 잃어라라는 얘기는 정말 이거는 병주고 약주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가혹한 어떤 독소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짧게 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 중장기적 구분해서 말씀드려보면 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외교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한국을 최대한 예외 조항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중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줄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 조치를 취하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요. 이 적성 우려 국가에 대한 어떤 투자 제한 조치 이거는 장기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라든가 유럽과 같은 다른 생산 기지를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지원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